학생을 보고 어떤 학생이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 7시 반에 세 번째 울리는 자명종을 끄며 일어납니다. 이불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 헐레벌떡 세수를 합니다. 교복을 입고 아침도 먹지 않고 대문을 나섭니다. 다행히 버스가 제 시간에 와서 겨우 지각을 면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점심을 먹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 어느덧 집에 갈 시간입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기 전 컴퓨터 게임을 잠깐 합니다. 저녁을 먹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10시까지 수업을 듣고 집에 오면 TV를 시청합니다. 자정이 넘게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 6시에 기상을 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체조로 신체의 잠을 깨웁니다. 세면하고 아침밥을 먹고 학교로 향합니다. 첫 수업 전에 1시간 정도 배울 내용들을 예습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집중하면서 열심히 듣고 필기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30분은 오후 수업 예습을 합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활용해 30분 이상 복습합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까지 숙제를 합니다.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3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자기 평가를 하고 자정 전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재능아, 내가 난센스 퀴즈 하나 낼게 맞춰봐. 좋아, 내가 또 난센스 퀴즈는 아주 강하다고. 시작한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의 사정도 봐주지 않아요. 나는 투명 인간이에요. 나를 모아놓거나 빌려올 수 없어요. 아, 뭐지? 힌트를 좀 더 줘봐. 나는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나에게는 무엇이든 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나를 절대로 훔칠 수 없지요. 아,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한데. 힌트 더 줄래? 나는 주인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나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없어요. 나는 언제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요. 나는 누구일까요? 마지막 힌트. 째깍째깍. 알았다. 정답은 시간이야. 정답! 자, 그럼 모든 학생, 아니 모든 사람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관리의 문제야. 맞아. 나도 항상 시간 관리가 고민이 되긴 해. 그래서 시간 관리법이 담긴 책을 읽어도 봤고 시간 관리 도구인 플래너나 다이어리를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재능아, 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걸 내가 알면 이런 고민을 하겠어? 그 이유는 바로 시간 관리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럼 지금부터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 1단계, 자기주도 학습 시간 늘리기. 2단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기. 3단계, 공부를 기준으로 선택하기야. 그럼 지금부터 이 3단계를 자세히 알아볼까? 첫 번째, 시간 관리를 위해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늘려야 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관리가 잘 안 되고 성적이 저조한 이유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2시간, 중학생은 4시간, 고등학생은 6시간, 고3은 8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배운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5일만 실천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학교 수업, 학원, 과외 때문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을 넘기기 힘들어. 시간을 더 낼 수가 없다고. 재능이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루 24시간 시간 사용 내역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확보 가능한 자투리 시간이 200분, 다시 말하면 3시간 20분이 넘는다고. 식사 전후, 등교 전후, 기다리는 시간, 쉬는 시간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만 생각하면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보이지만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아, 그런 시간들이 있었구나. 번째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기야. 이 항아리에 이 돌들과 모래를 다 넣어보겠니?
좋아, 넣어볼게. 그러면 큰 돌, 중간 돌, 작은 돌, 모래 순서에 따라야 해. 순서가 바뀌면 엉망이 되어버리지. 이제 알겠는데 그게 시간 관리랑 무슨 상관이지? 항아리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하고 4가지 돌과 모래는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하는 수십 가지의 일을 뜻해. 여기에서 큰 돌과 중간 돌이 작은 돌과 모래보다 좀 더 중요한 일을 의미하고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어. 모래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서 놀거리, 즐길거리가 여기에 해당하고 작은 돌은 긴급하기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로서 갑자기 생긴 일을 뜻해. 중간 돌은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일로서 숙제 같은 공부가 여기에 해당되고 큰 돌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로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일을 뜻하는 거지. 그런데 재능이 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지? 글쎄, 컴퓨터, TV를 켜거나 휴대폰, 게임기를 손에 들거나 만화책을 펼치는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 공부와 관련이 없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놀거리, 즐길거리부터 먼저 하는 거야. 실컷 놀고 나서도 나중에 숙제와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루 24시간은 항아리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돌과 모래에 해당되는 공부와 관련 없는 것들이 먼저 채워지면 정작 공부와 관련된 일인 큰 돌과 중간 돌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시간 관리의 비결은 평소에 하던 일의 순서만 바꾸면 돼. 다시 말하면 큰 돌과 중간 돌에 해당하는 공부와 관련된 일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거야. 순간의 유혹을 참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단 1초야. 스스로 생각하거나 누가 옆에서 일깨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해야 할 일이 공부와 관련된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마음이 답해줄 거야. 다빈치, 3번째는 공부를 기준으로 선택하기야. 시간이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어떤 행동을 할 틈, 어떤 일을 하기로 정하여진 동안, 때의 흐름 등으로 풀이돼. 또 시간은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한 일의 집합이다 라는 말로도 설명되기도 해. 좀 쉽게 말해봐.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십에서 수백 가지에 이른다는 거야.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일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시간 관리의 품질이 달라지는 거야.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일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시간 관리법이란 가장 중요한 일인 공부를 기준으로 무슨 일이든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이러한 간단한 사실만 알고 있으면 시간 관리의 달인이 될 수 있어. 그럼 기준과 선택을 잘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스탑 앤 싱킹이라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해. 멈추고 생각하고? 맞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이유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TV, 컴퓨터 게임, 만화책, 친구 만나기처럼 공부에 방해가 되는 유혹이 찾아올 때 스탑 앤 싱킹을 활용하여 1초만 생각하고 선택해봐. 과연 이 일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단지 이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지면 돼.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끌리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시간 관리에 대한 고민에서 평생 해방될 수가 있다고. 스탑 앤 띵킹이라.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다빈치, 학습 관리의 기본은 시간 관리고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습 도구가 바로 플래너야. 정말? 그럼 플래너를 쓰기만 하면 다 되는 거네? 그거 쉬운데? 플래너를 쓰기만 한다고 시간 관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알고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쓰거나 메모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에게는 아무리 좋은 플래너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우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로 플래너의 원리를 습득해야 해. 어떻게? 간단한 카드나 메모지에 한두 개 정도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계획을 세운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지. 다빈치, 나도 플래너 쓰고 싶어. 어떻게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줘. 좋아. 지금부터 카드를 이용한 플래너 활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드 한 장을 꺼내서 맨 위에 날짜와 요일을 적습니다. 카드가 없으면 A4 한 장을 3번 접어서 8장의 메모지를 만들어 활용합니다. 그 밑에 학습 계획을 적으면 됩니다. 우선 시간을 적고 학습 내용을 적은 후에 평가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 영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런 식입니다. 학습 계획에는 매일 일정하게 반복되는 학교 수업 시간, 학원과 과외, 인터넷 강의 등은 빼고 숙제를 포함해 순수하게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만 포함시킵니다. 학습 계획 내용은 과목, 단원, 세부 내용 등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하루 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전날 저녁이나 당일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평가는 당일 저녁 잠들기 전에 괄호에 기호로 표시하면 됩니다. 잘했으면 O, 보통이면 세모, 못했으면 X로 표시합니다. 매일 카드 플래너를 써서 보관해두면 학습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고 대입이나 고입 시험에서도 입학사정관제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카드 플래너 쓰는 것이 익숙해지면 여백이나 뒷면을 이용해서 학습 일기를 씁니다. 학습 일기는 공부한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 중심으로 쓰면 복습의 효과가 있고 느낌을 주로 쓰면 반성이 됩니다. 학습 일기를 꾸준히 쓰면 학습 계획, 점검과 평가가 가능하고 학습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문제점도 알 수 있습니다. 학습 일기는 정기적으로 쓰면 더욱 효과적인데 1주 학습 일기, 1개월 학습 일기, 3개월 학습 일기, 6개월 학습 일기, 1년 학습 일기를 통해 한 해를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플래너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겠지? 응, 나도 당장 시작해야겠어. 그래. 그리고 플래너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3분 정도면 충분해. 매일 계획을 세우는데 2분, 평가하는데 1분이면 된다고. 3분 만에 플래너를 다 쓰려면 꿈과 비전, 목표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돼. 그 다음 1년 학습 계획에 따라 학기 계획, 분기 계획, 월 계획이 정해지면 매일 계획은 별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학습 플래너의 원리와 활용법을 깨닫게 되면 학습 도구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카드 플래너를 계속 활용해도 되고 휴대폰의 다이어리 기능을 사용해도 돼. 계획과 기록, 평가라는 핵심만 알면 플래너를 쓰든 안 쓰든 플래닝을 잘하게 되는 거야.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다. 그럼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해 볼까? 학습 일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복습이 되고 느낌을 중심으로 쓰면 반성이 됩니다. 학습 일기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